타인이 나에게 한 행동이 유독 나에게 예민하게 받아들여지고 상처라고 느껴진다면 내가 이상하다고 받아들일 게 아니라 오히려 그걸 유심히 살펴봐야 돼요. 사람들이 내 입맛에 맞게 행동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반대로 나도 사람들의 입맛에 완벽하게 맞춰줄 수 없다는 거를 알았어요. 중요한 건 안녕하세요, 마음다한입니다. 혹시 유독 남의 말에 상처를 잘 받으세요? 상대방의 눈빛과 말투에 크게 의미 부여하고 내가 잘못했나? 내가 싫은가? 하루 종일 곱씹고 부정적으로 변하진 않나요? 저도 참 남의 말에 상처를 잘 받는데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제가 또 너무 싫어가지고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상대에게 모든 걸 맞춰본 적도 있고 완전 극반대로 무심하게 대하고 막 신경질 내고 틱틱대고 막 그런 적도 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러나 저러나 상처는 받더라고요. 근데 저희 스승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상처를 안 받는 방법은 없다라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맞는 거예요. 모두가 나에게 웃어주지도 않을 거고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리고 나의 그 예민한 부분, 내가 상처될 부분을 상대방이 쏙쏙 피해가지고 행동하는 건 불가능한 것 같더라고요. 상처를 받는 포인트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누군가에게 아무것도 아닌 말이 나에게는 큰 상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내 입맛에 맞게 행동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반대로 나도 사람들의 입맛에 완벽하게 맞춰줄 수 없다는 거를 알았어요. 그러면 외부에서 상처를 안 받을 수는 없구나. 그러니까 외부에서 상처를 안 받는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들어오는 공격을 어떻게 내가 대처할 것인가, 상처를 받았다면 어떻게 나를 회복시킬까에 집중해야 하는 거죠. 나 자신을 내가 지켜야지 누가 지켜주겠어요. 뭐 상처를 잘 받는다고 나를 탓할 필요도 없고 상처를 주는 세상을 탓할 필요도 없고 중요한 건 내가 어떻게 대처하는가, 이것에 오늘 좀 중점적으로 말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영상은 타인에게 상처받지 않는 방법입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보시고 삶에 한번 적용해보세요. 첫 번째는 상처를 반복적으로 받지 말자. 사람들은 같은 걸 겪어도 느끼고 반응하는 게 다 달라요. 사람마다 의미를 부여하고 해석하는 게 다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처라고 받아들여지는 부분도 다 사람마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에게 나 이러이러한 점이 상처였어 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은 이게 왜 상처야? 라고 말하면서 이해를 못하기도 합니다. 타인이 나에게 한 행동이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유독 나에게 예민하게 받아들여지고 상처라고 느껴진다면 내가 이상하다고 받아들일 게 아니라 오히려 그걸 유심히 살펴봐야 돼요. 나에게 크게 자극이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걸 내가 왜 상처라고 받아들이는가, 이렇게 타고 올라가다 보면 어렸을 때 부모님 또는 친한 친구들한테 받았던 상처들과 좀 비슷하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비슷할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가 어른이 되었지만 어릴 때 사용하던 대처 방식을 그대로 사용하게 되거든요. 그게 크게 바뀌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받았던 상처가 문신처럼 남아서 어른이 되어서도 마치 발작 버튼처럼 예민해지고 같은 처세를 반복하면서 받던 상처를 계속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부장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라신 분은 아버지의 모습과 조금이라도 닮은 사람들을 보면 툭 뱉는 그 말투에 엄청 상처를 받고 그 사람 앞에서 막 얼어버린다거나 어렸을 때 행동들을 그대로 하게 된다는 거죠. 아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타인에게서 아빠의 모습이 보이면 그게 마치 자동 반사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어린 시절 때 해결되지 않은 감정들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런 상처들은 여러분들의 무의식에 남으면서 삶을 자꾸 조종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렇게 시간이 오래 지나도 반복되는 상처들, 아물지 않는 상처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 지났다고 하더라도 내가 받은 상처가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이라도 해결을 하고 가야 돼요. 첫 번째는 상처받았던 상황과 상대에 대한 모든 감정을 해소하는 거예요. 감정의 속성 중에 하나는 무조건 감정은 해소돼야 된다는 거예요. 감정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것들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미해결된 감정으로 남아요. 그리고 이 미해결된 감정들은 여러분들의 신체와 정신에 영향을 줍니다. 위가 아프다던가 손이 떨린다거나 불안이 엄청 높아진다거나. 감정은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냥 치워버리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해결되지 않는 감정이 여러분들의 정신과 신체에도 무지막지하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죠. 제가 가르치는 수강생들은 이 작업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되게 편안해지는 건 기본이고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좀 안정되고 있다, 괜찮아지고 있다, 안 아프다, 나 이제 좀 웃는 게 편안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직접 해보시는 거예요. 인생을 돌아보면서 나를 상처 주고 무시했던 사람들을 떠올려 보세요. 부모님, 친구, 애인, 지나가는 개, 뭐든 됩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구체적으로 적는 거예요. 타인이
타인이 나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나는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생각나는 대로 다 적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여러분들의 대처 방식은 아무 말도 못했을 수도 있고, 말을 하더라도 솔직하게 말을 못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내가 다시 그때로 돌아가서 날 것으로 감정을 다 쏟아낸다면 어떤 말을 하고 싶은지 다 적는 겁니다. 뭐 숫자욕, 동물욕부터 해서 여러분들의 창의성이 깃들여진 욕까지 뭐든 됩니다. 사실을 정확하게 적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감정이 풀리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냥 생각나는 대로 모조리 다 적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로 다시 돌아가서 그 사람에게 말을 한다고 생각하고, 이런 베개 같은 걸로 막 이렇게 때리면서 소리쳐도 되고, 뭐 연습실 하나 구해가지고 마구마구 화를 내도 됩니다. 화산이 폭발한다고 생각하고 안에 있는 감정들을 막 분출해서 나에게 상처를 준 상대에게 다 퍼붓는다고 상상을 하고 퍼붓는 거예요. 그렇게 감정 표현을 한 다음에는 그 감정을 절대로 부정하지 마시고 그 마음을 알아주고 허용해 주는 거예요. 너가 이렇게 상처를 받았구나, 너가 이런 말을 진짜 하고 싶었구나, 내가 내 마음을 알아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하면서 뭐 부모님에 대한 상처를 말하는 사람들은 도덕성, 효심 때문에 잘 못하세요. 근데 부모님을 미워하라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버리시고 상처를 치유하는 데에만 포커스를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요, 과거와 다른 반응을 설정하시는 거예요. 어릴 때는 누가 나한테 상처 주고 이러면 말 한마디도 못하고 위축되어 있었다면, 나에게 또다시 이런 상황들이 왔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할 건지, 어떻게 반응을 할 건지 설정을 하시는 거예요. 웃으면서 뭐 그냥 넘길 수도 있는 거고 단호하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설정해 보세요. 그리고 현실에서 설정한 대로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 번이 두 번 되고 세 번이 됐을 때 여러분들의 발작 버튼이 다른 반응을 함으로써 잘 넘어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상처였던 것이 더 이상 상처가 아니게 되고 과거의 상처도 치유된 여러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어려우면 저한테 오세요. 아시겠죠? 우리가 현생에서 여러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무례한 말을 듣고 이럴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무례한 사람들을 안 만나면 참 좋겠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상처를 받을지 안 받을지는 내 선택이다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악플이라고 하면 악플일 수 있는 뭐 댓글들을 받긴 합니다. 막 그렇게 악플이 달리진 않는데 그래도 저를 되게 안 이쁘게 보는 사람들은 역시나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좀 타격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루 내내 곱씹고 짜증나고 내가 한 말은 그 말이 아닌데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이 크더라고요. 아는 사람이 나를 욕하는 건 조금 겪어봤으니까 넘길 수도 있는데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나를 욕하는 기분은 또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뭐 최근에 올린 쇼츠인가? 거기에도 제 제스처, 말투, 목소리 그냥 다 별로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 댓글을 봤는데 순간 이렇게 편도체가 활성화되면서 갑자기 열이 확 오르더라고요. 근데 그 영상을 보고 다시 그 댓글을 봤는데 이상하게 그냥 다시 쑥 안정화가 되더라고요. 괜찮아진 이유가 두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첫 번째는 나를 모르니까 그런 말을 하겠지 라는 생각이 첫 번째로 들더라고요. 옛날엔 저도 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왜 함부로 말해?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요새는 그래 뭐 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저런 말을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를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을 거니까 나를 모르니까 뭐 자기 알아서 판단을 하는 거지. 그리고 1분도 안 된 짧은 쇼츠에 나라는 사람을 판단했다면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댓글에 동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상대가 나를 별로라고 해서 내가 별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제 판단이 내가 별로지 내가 그냥 거기에 동의하지 않으면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또 생각이 든 게 그래 상처를 받을지 안 받을지는 내가 선택을 하는 거구나. 그 말에 영향받지 않고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도록 좀 내버려 둬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군가가 나에게 한 말을 계속 곱씹고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내가 그 생각을 계속 붙잡고 있고 내가 부정적인 감정을 붙잡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걸 계속 생각할수록 내가 어느 순간 그걸 사실로 받아들이면서 스스로에게 더 상처를 입히는 꼴이 되는구나 라고 느꼈어요. 외부 상황에서 어떤 돌이 들어올지는 사실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죠. 통제할 수 있는 범위도 아니고. 근데 그거를 스쳐 지나가도록 둘 수도 있는 거고 성장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고 상처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예요. 결국에 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거를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나에게 오는 타격감이 제로가 될 수도 있고 100% 1000%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면의 힘을 강하게 키우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공격들을 좀 쳐내고 내 갈 길을 계속 가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 처세를 익히면서 잘 소화시키고 유연하게 넘어갈 수 있는 방법 또한 터득을 해야 되는 거죠. 세상 사는 거 쉽지 않고 인간관계 역시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피할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우리가 해야 할 건 상처받으면 잘 치유하고 주저앉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힘을 키워야 하지 않을까
않을까요? 저는 이 내면의 힘도 그리고 정신력도 계속해서 훈련을 하다 보면 강해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상처를 버텨낼 수 있는 힘도 그에 따라서 커지겠죠. 그러니까 우리 상처 받아도 오뚜기처럼 일어납시다.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